안녕하십니까. 신영일의 비주정보 플러스입니다. 오늘은 겨울철 감기 예방에 좋은 차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먼저 모과차는 비타민C가 많아서 감기나 기관지염에 걸렸을 때 마시면 도움이 되고요. 유자차는 칼륨과 칼슘, 무기질이 풍부해서 피로 해소에 효과적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따뜻한 성질을 갖고 있는 대추차는 혈액순환과 신진대사를 원활하게 해서 체온을 높이는 데 도움을 준다고 하니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오늘 순서 본격적으로 시작합니다. 최근 중장년층뿐만 아니라 청년층에서도 건강기능식품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습니다. 한 살이라도 젊을 때 건강관리를 시작해야 한다는 인식이 확산되고 있기 때문인데요. 자, 이런 가운데 고품질의 비타민 D 제품을 선보인 곳이 있다고 합니다. 만나보시죠. 대부분의 사람이 인생에서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것은 무엇일까요? 바로 본인과 가족의 건강일 텐데요. 의학의 발달로 평균 수명이 늘어나면서 건강하게 살고 싶은 사람들의 열망이 커지고 있다고 합니다. 이처럼 건강관리에 대한 관심이 커지면서 건강기능식품을 섭취하는 사람들이 많다는데요. 우리나라는 과거에 비해 먹을거리는 많아졌음에도 불구하고 바쁜 일상과 불규칙한 식사로 인해 우리 몸에 필요한 영양소는 여전히 부족한 상태라고 합니다. 이에 일상에서 결핍되기 쉬운 영양소를 간편하게 보충할 수 있는 건강기능식품에 대한 선호가 커지고 있다는데요. 한 조사에 따르면 지난해 건강기능식품 시장 규모는 4조 9천억 원으로 꾸준히 성장하고 있는 추세라고 합니다. 경기도 부천에 위치한 한 건강기능식품 전문회사. 이곳에서는 우리 몸이 필요로 하는 영양소 중 하나인 비타민 D를 기반으로 한 건강기능식품을 선보였다고 하는데요. 저희 회사는 건강에 필요한 기능 성분과 영양을 함유한 건강기능식품 전문 회사입니다. 이제 100세 시대라고들 하죠. 100세 시대가 현실로 다가오면서 많은 사람들이 건강하게 오래 살기를 희망하는데 저희는 그런 현대인들의 바람을 이룰 수 있도록 건강에 필요한 건강기능식품을 선보이고 있습니다. 현대인들의 건강과 행복을 최고의 가치로 두고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는 건강기능식품을 개발하여 공급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는 이것. 최근에는 고품질의 비타민 D 제품을 개발했다고 하는데요. 이 비타민 D 제품은 고예규 산부인과 전문의가 직접 개발에 참여하여 60만 건의 임상 노하우와 30년의 노하우가 쌓인 병원의 임상 결과를 통해 만들어진 제품이라고 합니다. 비타민 D는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칼슘과 함께 사람의 근골격계의 건강을 책임지는 굉장히 중요한 비타민 요소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비타민 D는 이제 세포 기능에 관여를 하여서 전반적인 건강 상태나 또는 사람의 면역 체계에도 연관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또한 임산부에게도 비타민 D가 부족한 경우 태아의 성장이 제한된다거나 임신 중독증과 연관이 되어 있는 것으로 보고가 되어 있고요. 장기적으로는 이제 아이의 뼈의 성장이라거나 천식 면역 기능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건강기능식품을 개발할 때 원료의 가짓수보다 어떤 원료가 얼마나 사용되었는지가 중요하다는데요. 이곳에서 선보인 비타민 D 제품의 원료는 체내 흡수율이 좋은 스위스산의 고품질 비타민 D3로 3000 IU를 채웠다고 합니다. 게다가 식물성 원료를 사용한 연질 캡슐로 온도와 습도에 쉽게 변질되지 않아 보관이 용이하고 채식주의자도 섭취할 수 있다고 하는데요. 비타민 D3 성분을 3000 IU를 담았음에도 불구하고 130mg으로 크기가 굉장히 작다는 장점이 있고요. 그리고 저희 제품은 감미료와 색소를 비롯해 제조 과정에서 배합 안정성을 위해 첨가하는 이산화규소나 HPMC 등의 부용제를 전혀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또 우수 건강기능식품 제조 기준인 GMP 인증 시설을 통해서 제조되었기 때문에 섭취할 때 안전하게 섭취하실 수 있습니다. 비타민 D는 골격 형성이 중요한 시기에 어린이나 야외 활동이 부족한 사람, 그리고 뼈가 약해진다고 느끼는 갱년기 여성이 섭취하기 좋은 영양제라고 하는데요. 특히 하루 한 알로 균형 있는 영양분을 섭취할 수 있어 바쁜 일상을 보내는 현대인들이 선호한다고 합니다. 비타민 D는 지용성 비타민으로 기본적으로 충분한 조건만 갖춰진다면 우리 몸에서 합성이 가능한 물질입니다. 하지만 충분한 햇볕을 쬐기가 쉽지 않은 현대인의 삶에서 저희가 개발한 비타민 D 제품을 섭취함으로써 칼슘 흡수 증가를 통한
뼈 건강을 증진시키고 성인병 예방과 면역력 증가, 우울증 완화 등 신체적으로도 정신적으로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특히 여성의 경우 20대에서 30대 나이대의 여성들이 비타민 D 제품을 꾸준히 섭취하면 뼈 건강을 미리 지킬 수 있고 40대에서 50대 여성들 또한 갱년기 증상 완화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한편 비타민 D 제품을 섭취할 때 주의해야 할 점을 제대로 알고 섭취해야 한다는데요. 비타민 D 제품을 섭취할 때에는 고칼슘 혈증이 있으시거나 다른 의약품을 복용하시는 분들은 전문가와 충분한 상담을 통해서 섭취를 해도 괜찮은지 확인을 하시는 것이 좋고요. 특히 비타민 D는 이제 칼슘제와 같이 섞여 있는 경우가 많아서 내가 이미 복용하고 있는 건 아닌지 확인을 좀 하셔야 됩니다. 또한 특이 체질이 있으시거나 알레르기 체질이 있으실 경우 개인에 따라 과민 반응이 있기 때문에 꼭 원료명을 꼭 확인하시고 혹시라도 과민 반응이 있다면 전문의와 충분히 상담을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몸에 필요한 영양소이지만 많은 사람들에게 간과되어 온 비타민 D. 이제는 간편하게 비타민 D를 보충할 수 있는 건강기능식품으로 건강한 삶을 유지해 나가는 건 어떨까요? 저희가 아무래도 신규 브랜드이고 신생업체이다 보니까 무조건 대형 제약사 제품을 더 좋다고 믿거나 찾으시는 분들이 종종 있습니다. 물론 그만큼 그들이 오랫동안 돈과 시간을 들여서 신뢰를 구축했기 때문이겠지만 저희 역시 그들을 통해서 제조했기 때문에 제조 품질은 그들과 다를 바 없고 오히려 그 안의 원료와 배합만큼은 누구보다 자신 있다고 자부합니다. 그만큼 저희 비타민 D 제품에 대한 애정과 노력이 아직 많이 알려지지 않은 게 상당히 아쉬운데요. 앞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비타민 D 제품을 널리 알리도록 노력할 것이며 비타민 D 이외에도 다양한 제품군을 출시해 고품질의 건강기능식품을 통해서 현대인들의 건강 증진과 예방에 이바지할 예정입니다. 지구온난화로 인한 기후변화는 인류가 직면한 심각한 문제입니다. 기록적인 폭염이나 심각한 가뭄 등은 지구가 인간에게 보내는 경고 신호라고 하는데요. 자, 이런 가운데 이산화탄소와 이산화황을 저감하는 기술을 통해서 대기 환경 문제 대응에 앞장서는 곳이 있다고 합니다. 만나보시죠. 올해 봄, 우리나라에서는 미세먼지로 인해 뿌연 하늘을 많이 봤을 것입니다. 게다가 산업혁명 이후 석탄, 석유 같은 화석연료를 주로 사용하면서 온실가스가 대기로 배출돼 지구온난화 현상을 초래했다고 합니다. 지구온난화로 인한 기후변화는 폭염이나 산사태, 대기오염 등 재난재해를 일으켜 사람에게 큰 위협으로 다가오고 있는데요. 이처럼 기후위기의 심각성이 커지면서 전 세계는 탄소 중립에 눈을 돌리고 있습니다. 탄소 중립이란 배출한 이산화탄소를 흡수하는 대책을 세워 실질적인 배출량을 0으로 만든다는 뜻으로 우리나라를 비롯한 120여 개 국가가 탄소 중립을 선언하거나 추진 중이라는데요. 전남 강진에 위치한 한 회사. 이곳은 탄소 중립으로의 전환이 필수적인 시대 속 환경과 사람의 중점을 둔 신재생 에너지 정책인 그린 뉴딜을 선도할 우수한 기술을 가진 곳이라는데요. 저희 회사는 미세먼지와 지구온난화 등 대기 환경 문제 대응에 앞장서는 환경 백신 회사입니다. 석탄, 손박유 등 화석연료를 연소할 때 발생되는 이산화황을 저감하는 전처리 탈환 기술과 육상, 해상에서 배출되는 이산화탄소를 포집하고 자원화하는 기술을 핵심 사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생산시설을 지속적으로 증설하고 연구 인력을 확충하여 시장 경쟁력을 확보해 나가고 있으며 기존 산업 분야의 패러다임을 전환할 수 있는 혁신 기술을 보유하고 있다는데요. 이곳의 우수한 기술로는 이산화황을 저감하는 전처리 탈환 기술을 꼽을 수 있다고 합니다. 1급 발암물질인 이산화황은 미세먼지 유발 물질로도 불리는데요. 우리나라는 미세먼지로 인해 어린이집과 유치원의 휴업도 가능한 미세먼지 특별법이 시행되고 있고 3한3이라는 말이 나올 정도입니다. 지금도 뉴델리와 하노이에서는 심한 미세먼지로 인해 많은 사람들이 고통받고 있습니다. 이에 미세먼지를 저감하여 맑은 하늘로 되돌리고자 이산화황 저감 기술을 개발하게 되었습니다. 고온의 연소 조건에서 황성분의 산화를 제어하며 탈환하는 기술인 이산화황 저감 기술. 화석연료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분야에 적용할 수 있으며 적은 인력으로 고부가 가치를 창출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는데요.
기계연구원에서 시행한 선박 엔진 시험을 통해 황산화물 저감 기술 신뢰성을 인증받은 바 있으며 이외에도 세계적인 성급협회로부터 황산화물 저감을 확인하는 사실 확인서를 발급받은 것은 물론 해양수산부와 산업통상자원부로부터 신기술 인증을 받았다고 합니다. 또 다른 기술로는 이산화탄소 저감 기술이 있다고 합니다. 육상, 해상, 비저모염원에서 배출되는 이산화탄소를 탄산수소 나트륨으로 즉시 전환하며 전환한 용액에서 이를 탈황제로 가공하거나 전기분해를 통해 수소를 추출하여 에너지로 재사용할 수 있는데요. 적은 비용의 설비로도 높은 포집 효율과 탄소 자원화 창출이 가능한 기술로 현재 이 기술을 활용해 인공숲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산화탄소 배출 저감도 중요하지만 이미 대기 중으로 배출된 이산화탄소를 줄이는 것도 중요하고 누군가는 꼭 해야 하는 일입니다. 저희 인공숲 프로젝트는 대기 중 이산화탄소를 포집하는 프로젝트로 현재 월 1톤의 대기 중 이산화탄소를 포집하고 자원화하고 있습니다. 이는 1헥타르의 숲, 가로 세로 100m의 숲이 이산화탄소를 포집하는 양과 같습니다. 이곳에서는 국내 대형 발전사와 협력하여 이산화탄소 저감 기술에 대한 실증 테스트를 진행 중이며 테스트가 끝나고 기술이 상용화되면 세계 탄소 배출 시장에 강력한 솔루션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하는데요. 비점 배출원, 그 대기 중에 CO2를 포집하는 장치를 만들었습니다. 이게 이제 탄소 배출권으로 인정을 받는 줄 알고 회사에 자금을 써서 이제 시스템을 구축을 했는데 정부에 전화를 해보니까 아직까지 법령이 없답니다. 그래서 배출권으로 인정을 받을 수가 없다. 그럼 언제나 가능하겠습니까? 여쭤봤더니 내년 대선 이후에나 될까요? 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먼저 중소기업들이 이런 기술들을 선제적으로 투자를 해서 이산화탄소를 잡고 있는데 정작 정부는 탄소 중립을 이야기하는데 법령조차 없더라. 이산화탄소를 포집하고 있는데 이것이 인증받을 길이 없다라는 겁니다. 이런 게 참 너무 아쉽고 이런 것들이 정책적인 부분들이 따라주지 못하니까 매우 어렵습니다. 지구온난화로 인해 지구는 몸살을 앓고 있는데요. 이산화황과 이산화탄소 저감 기술을 통해 깨끗한 지구를 만들길 기대해봅니다. 이산화탄소를 포집해서 전환해서 자원화하고 그 자원화된 물질들을 다시 수소로 변환시켜서 인류가 꿈꾸는 인류가 가야 할 길, 지구온난화를 극복하고 수소 에너지의 전환을 꿈꾸는 그런 것을 실질적으로 해나가는 그런 기업이 되겠습니다. 평균 수명이 늘면서 건강에 대한 관심도 함께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최근에는 첨단 기술과 의료 산업을 결합한 스마트 헬스케어 산업이 주목받고 있다는데요. 자, 이런 가운데 내 몸의 건강 상태를 간편하게 측정할 수 있는 헬스케어 공간이 등장했다고 합니다. 만나보시죠. 최근 미래 신성장 동력으로 스마트 헬스케어가 주목을 받고 있다는데요. 헬스케어는 크게 세 시기로 구분해서 부른다고 합니다. 20세기 초반까지는 헬스케어 1.0으로 보건위생을 강화하고 전염병 예방에 힘쓰던 시기고요. 헬스케어 2.0은 20세기 후반까지로 각종 질병 치료를 중요하게 여기던 시기라고 합니다. 21세기부터는 병에 걸리기 전에 미리 예방하고 건강을 관리하자는 개념을 가진 시대인 헬스케어 3.0이 등장했다는데요. 이런 시대가 도래한 것은 평균 수명이 늘고 고령 사회에 진입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현재 국제연합은 65세 이상 인구 비율이 7% 이상이면 고령화 사회, 14% 이상이면 고령 사회, 20% 이상이면 초고령 사회로 분류하고 있는데요. 한 조사에 따르면 2020년 65세 이상 고령 인구가 800만 명을 넘으면서 전체 인구의 16.4%를 차지했다고 합니다. 이렇듯 고령 사회가 되면서 각종 첨단 기술을 활용해 건강 체크를 할 수 있는 스마트 헬스케어가 부상하고 있다는데요. 서울에 위치한 한 스마트 헬스케어 매장. 이곳은 스마트 체외 진단 솔루션과 원격 진료 등 헬스케어 플랫폼 사업을 영위하는 회사에서 운영 중인 매장이라는데요. 저희 스마트 케어존 매장은 방문하신 고객님들의 건강 상태를 무료로 측정해드리며 측정된 건강 데이터를 기반으로
전문 영양사와의 1대1 상담을 통해 개인 맞춤형 건강기능식품을 추천받으실 수 있습니다. 추천받으신 건강기능식품은 복용하시기 편하게 수분하여 구매하실 수 있는 종합 헬스케어 매장입니다. 이곳에서는 4가지 항목의 기기 측정을 통해 내 몸의 건강 상태를 간편하게 파악해 볼 수 있다고 합니다. 우선 눈 건강 상태를 알아보려면 VR 장비를 활용한 눈 건강 측정 기기를 이용하면 된다는데요. 단순 시력이 아닌 동공 반응과 시야, 황반 변성, 그리고 생맹과 대비 감도, 동체 시력 등 총 10가지 안과 검사를 받아볼 수 있다고 합니다. 피부 검사 진단은 3천만 건 이상의 측정 정보를 토대로 한 빅데이터를 기반으로 측정을 진행한다는데요. 모공부터 주름, 피지, 그리고 색소 침착과 홍조, 여드름까지 총 6가지 항목을 검사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혈압 진단은 혈압기계를 통해 최고, 최저 혈압과 맥박, 맥압을 측정할 수 있고요. 체지방 검사는 체지방 측정기기를 통해 체성분부터 부위별 근육 및 지방 분석, 신체 균형 평가까지 알 수 있다는데요. 이렇게 4가지 검사를 마친 뒤에는 평소 먹는 식생활을 기준으로 한 식이문진과 생활습관과 관련된 문진 정보 입력을 진행한다고 합니다. 그 후에는 매장에서 측정한 건강 정보를 토대로 영양사와 1대1 상담을 진행하게 되는데요. 약 10분에서 20분간 기기를 측정하신 후에 측정하신 건강 정보를 참고하여 식습관과 생활습관 위주의 문진 입력 후 건강기능식품을 추천해드리고 있습니다. 상담을 마친 뒤에는 자신에게 필요한 건강기능식품을 추천받을 수 있다는데요. 특히 이곳에서는 건강기능식품을 1회분씩 한 봉투에 담아 제공하는 소분 포장 서비스를 시범적으로 운영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외에도 건강관리 앱을 통해 매장에서 측정한 건강 데이터를 연동하여 집에서도 꾸준히 건강관리를 할 수 있으며 앱에는 건강정보 뉴스와 접종 알림, 그리고 건강기능식품이나 의료기기 구매가 가능한 쇼핑몰 등 다양한 기능이 갖춰져 있다고 합니다. 평소에 건강기능식품에 대해서 관심이 많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오늘 방문을 하게 되었는데요. 다양한 기기 측정을 짧은 시간 안에 할 수 있어서 굉장히 유용했고, 그리고 소분을 해주시다 보니까 제가 간편하게 들고 다니면서 영양을 관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평균 수명이 늘면서 개인 건강에 대한 관심도 커지고 있다는데요. 스마트 헬스케어 매장에서 무료로 건강 상태를 파악해보는 것은 물론 영양사와의 상담을 통해 나에게 맞는 건강기능식품까지 추천받아보는 건 어떨까요? 저희 매장은 앞으로 다양한 국내외 유통매장, 주거환경 내 주민센터, 기업 내 건강증진실 등을 활용해 많은 사람들이 편하게 건강 상태를 측정할 수 있도록 할 것이며 해당 측정 정보를 활용해서 건강기능식품, 밀키트, 화장품 등을 건강 상태에 맞게 구매하여 오남용 및 부작용을 방지하고 식습관, 생활습관 개선에 도움을 주어 글로벌 종합 헬스케어 브랜드로 성장하도록 하겠습니다. 일과 삶의 균형을 뜻하는 워라밸이 트렌드가 되면서 여가 생활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자신만의 취미를 찾고자 하는 사람들이 늘고 있는데요. 자, 그래서 이번에는 여러 가지 취미를 추천받고 공유할 수 있는 취미 플랫폼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퇴근 시간이나 주말에 주어지는 개인 시간, 다들 어떻게 보내고 있을까요? 현재 주 52시간의 근무제가 도입되면서 작지만 확실한 행복을 뜻하는 소확행과 일과 삶의 균형을 뜻하는 워라밸이 현대인들의 삶의 트렌드로 자리 잡았다고 하는데요. 이에 따라 직장에서의 스트레스를 자신만의 방법으로 해소할 수 있는 취미 활동에 대한 사회적 욕구가 높아지고 있다고 합니다. 특히 삶에 활력을 줄 수 있는 취미 활동을 찾는 사람들이 많아지면서 다양한 형태로 여러 취미 생활을 제안하는 플랫폼들도 등장하고 있다는데요. 이런 가운데 재미있어 보이는 취미를 추천받아 가볍게 체험해 인증하고 다른 사람들과 취미를 공유할 수 있는 취미 플랫폼을 선보인 곳이 있어 찾아가 보았습니다. 취미를 선물해주는 플랫폼을 만드는 회사입니다. 기술 수준이 올라가고 기술로 인해서 점점 더 살기 좋아진다고 하는데 막상 제 주위를 둘러보면 행복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대부분 휴가나 여행과 같은 이벤트를 제외하고는 일상을 버텨내야만 하는 순간쯤으로 생각하고 있더라고요. 그걸 해결하고 싶었습니다.
취미를 통해서 사람들에게 일상을 행복한 순간으로 만들어주고 싶어 회사를 설립하게 되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신이 좋아하고 공감할 수 있는 것을 찾아가는 새로운 문화를 만들어 나가고 싶다는 김경민 대표. 이에 진행한 사업이 바로 취미 플랫폼 개발이라고 하는데요. 저희는 일상 속에서 행복을 찾을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으로 취미를 갖는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MZ세대를 막상 조사해 보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이 취미가 없었고 어떻게 취미를 가져야 할지도 모르는 사람들이 대부분이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는 사람들이 쉽게 취미를 찾고 그 취미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최대한 행복을 얻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 플랫폼을 기획하게 되었습니다. 시중에 나와 있는 대부분의 취미 관련 서비스는 클래스를 제공해 취미를 공부처럼 대하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 취미가 없는 사람들은 더욱더 취미를 갖는 것에 부담을 느끼게 된다는데요. 이러한 부분을 고려해 취미 플랫폼을 기획했다고 합니다. 저희는 취미를 갖는 것에 대한 진입 장벽을 낮추는 데 가장 집중하고 있습니다. 사실 취미는 말 그대로 취미거든요. 제가 하는 과정에서 즐거움만 느끼면 되는 겁니다. 굳이 잘할 필요도 없고 꾸준히 할 필요도 없어요. 제가 너무 심심할 때, 새로운 자극이 필요할 때 하고 그때 행복을 느끼면 그만인 거예요. 그걸 저희 플랫폼을 사용하면서 느낄 수 있도록 많은 고민을 했고 또 지금도 계속 고민하고 있습니다. 취미 플랫폼에 접속하면 상황별로 할 수 있는 여러 취미를 추천해 준다는데요. 여기서 자기가 하고 싶은 취미를 눌러서 취미를 하는 방법과 다른 사람이 진행한 내역을 살펴보면서 자신의 취미 활동을 할 수 있다고 합니다. 게다가 내가 공유한 취미 활동을 통해 같은 취미에 관심 있는 사람들과 자연스럽게 이야기를 나눌 수도 있다는데요. 아무래도 취미 플랫폼이다 보니까 동일한 관심사를 기반으로 한데 모이고 또 그곳에서 제 진솔한 모습, 제가 좋아하는 것들을 공유할 수 있으니까 좋은 것 같습니다. 요리하는 것은 물론이고 글쓰기, 애니메이션 감상, 드로잉 등 다양한 취미 활동을 하고 있는 남기돈 씨 역시 취미 플랫폼을 통해 자신의 취미를 기록하고 공유하고 있다는데요. 취미를 처음 가질 때 가장 중요한 것이 꾸준하게 하려는 의지인 것 같은데요. 제가 취미 플랫폼을 직접 이용해 보니까 저 혼자 할 때보다는 저와 같은 취미를 가진 다른 사람들과 공유하면서 하는 것이 더 즐겁고 의지도 더 생긴다는 점이 좋았습니다. 이곳에서는 취미 플랫폼 이용자들이 하나의 취미만 하지 말고 다양한 취미를 경험할 수 있도록 취미 플랫폼의 취미 체험을 인증한 이용자들에게 한 달에 한 번씩 취미 랜덤 키트를 선물해주고 있다고 합니다. 저희 플랫폼 사용자는 극의 취미 분야의 인플루언서와 일반 참여자가 있는데요. 취미 분야 인플루언서분들의 경우에는 그동안 자신의 구독자, 팬분들과 댓글이라는 한정된 방법으로만 소통하는 것에서 아쉬움을 느끼시는 경우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저희 플랫폼에서는 인플루언서가 SNS에서 공유하던 내용을 구독자분들이 함께 따라해보고 공유하면서 더 쉽게 소통할 수 있다는 점에서 매력을 느끼시는 분들이 많고요. 실제로도 다양한 취미 분야 인플루언서분들이 구독자분들과 함께 저희 서비스를 활용해 주시고 계십니다. 일반 참여자분들의 경우에는 당장 시작할 수 있는 재미있고 구체적인 취미를 추천해 준다는 점에서 큰 매력을 느끼고 계시고요. 자신의 소중한 경험을 남 눈치 안 보고 마음 편하게 공유할 수 있다는 것에서 만족하면서 저희 서비스를 활용하고 계십니다. 워라밸 시대에 다양한 취미 활동을 경험하고 배울 수 있는 기회에 대한 현대인들의 관심이 커지고 있다는데요. 이제는 취미 플랫폼을 통해 여러 취미를 추천받고 공유해보는 건 어떨까요? 아직 초기 스타트업이다 보니 최소 기능으로 플랫폼이 출시된 상황입니다. 더 많은 소비자가 저희 플랫폼에 만족하고 있다는 것을 검증한 뒤 투자를 받아서 팀의 규모를 키우고 저희가 구상해둔 기능을 하루빨리 추가하고 싶습니다. 앞으로 추가될 기능으로는 MBTI와 취미 취향 검사를 결합해 만든 기능이 있습니다. 처음 플랫폼에 들어와서 이 기능을 진행하면 4일간 좋아할 만한 취미를 추천해주고 진행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커뮤니티 기능의 강화입니다. 현재 만들어져 있는 커뮤니티 기능을 강화해 플랫폼 내에서 같은 취미를 가진 사람들이 더 쉽게 소통하고 관계를 만들어갔으면 합니다. 코로나19가 장기화하면서 마스크는 우리 생활에 없어서는 안 될 필수품이 됐습니다. 마스크를 착용하면 비말 감염을 막을 수 있기 때문인데요. 자른 가운데 바이러스를 억제하는 기능을 갖춘 항바이러스 마스크를 개발한 곳이 있다고 합니다. 만나보시죠.
코로나19로 인해 평범했던 우리 일상은 2년 가까이 제한되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코로나19에 감염될까 노심초사 걱정하면서 힘겹고 어렵게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는데요. 최근 전 국민 77% 이상이 백신 접종을 완료하면서 정부는 우리가 잃어버렸던 일상으로 회복하는 것을 단계적으로 시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바이러스와의 공존을 위한 새로운 일상이 시작되는 것인데요. 단계적 일상 회복이 반가운 만큼 그 첫발을 조심스럽게 떼어야 한다고 합니다. 코로나19 확산세가 좀처럼 사그라지지 않기 때문인데요. 이럴 때일수록 손 씻기를 비롯한 개인 방역 수칙을 잘 지켜야 된다고 합니다. 특히 바이러스로부터 우리를 보호해 줄 수 있는 마스크는 항시 착용하는 것이 좋다는데요. 이러한 가운데 경기도 화성에 위치한 한 회사에서 편안한 착용감은 물론 강력한 항바이러스 효과를 갖춘 마스크를 선보여 눈길을 끌고 있다고 해 찾아가 보았습니다. 네, 저희 마스크는 FDA에서 인증된 물질 중 하나를 나노미터 크기의 건조된 염 입자로 제조한 후 즉시 마스크 표면에 코팅함으로써 인체에는 안전하면서 마스크 본연의 기능을 유지한 채로 바이러스를 억제하는 기능을 갖는 항바이러스 마스크입니다. 여러 대학교 공동연구팀이 진행한 항바이러스 마스크 제조 기술을 이전받은 임병갑 대표. 1년간의 준비 끝에 인체에 무해하면서 바이러스를 막을 수 있는 마스크를 만들어냈다고 하는데요. 나노미터 크기의 건조염을 마스크 표면에 부착해 만든 항바이러스 마스크. 일반 마스크보다 숨쉬기 불편하지 않을까 궁금한데요. 공기 투과율을 학술적으로는 압력 강화라고 합니다. 공기가 흘러가다가 마스크를 통과하고 속도가 늦어지면서 압력이 떨어지는 것을 말하는데요. 나노미터 크기의 건조염을 도포해 만든 항바이러스 마스크의 경우 압력 강화에 거의 영향을 주지 않고 입자 여과율은 약 94%에 달하기 때문에 숨쉬기 편합니다. 항바이러스 마스크 제조 기술은 일반적으로 안전하다고 인정되는 성분을 포함하는 미세 액적을 발생시킨 후 마스크 원단으로 이송한 뒤 마스크 표면에 부착하고 액적의 수분 성분을 제거하여 나노미터 크기의 건조염이 마스크 원단에 코팅되는 공정으로 기존 마스크 제조 공정에 손쉽게 적용할 수 있는 기술이라고 합니다. 에어로졸화된 MS2 바이러스를 나노미터 크기의 건조염이 코팅된 원단에 부착한 후 일정 시간이 지난 뒤 나노미터 크기의 건조염에 노출된 MS2 바이러스의 생존율을 세균 배양법을 통해 산출했습니다. 마스크 원단의 항바이러스 성능을 평가하는 공인평가법이 현재 국내에는 제시된 바가 없기 때문에 해당 분야 전문가인 변정원 교수의 협조를 통해 15분 노출에서는 56.8%, 3시간 노출에서는 89.2%로 노출 시간이 늘수록 효율이 높아지는 실험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 마스크 착용은 필수가 되었는데요. 인체에 무해하고 바이러스를 억제할 수 있는 항바이러스 마스크를 통해 코로나19 감염 예방에 효과적으로 대응해보는 건 어떨까요? 임병갑 대표와 함께 자세한 말씀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항바이러스 마스크를 선보인 이유가 뭘까요? 공공적인 측면과 사업적인 측면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는데요. 우선 공공적인 측면에서는 마스크의 착용을 기반으로 한 방역 조치로 코로나19 감염을 억제할 수 있다는 것은 확인되었으나 장시간 마스크 착용에 따른 마스크 표면에 부착된 바이러스와의 접촉에 의한 매개 감염은 또 다른 방역 해결 과제임과 동시에 최근 가습기 살균제 피해를 통해 유해한 미생물을 억제하되 인체에는 무해한 항미생물 물질이 적용된 마스크 개발 또한 시급한 기술적 과제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사업적 측면에서는 어떤 이유 때문인가요? 국내에서 코로나19 감염자가 발견된 이후로 급속도로 증가한 마스크 제조업체 수와 생산 수량을 감안하면 차별화된 기능을 갖는 동시에 양산 가능하고 납득할 만한 가격을 제시함으로써 소비자의 선택을 받을 수 있는 마스크 개발은 저희 기업 입장에서는 사활이 걸린 부분입니다. 이에 저희는 인체에 무해하면서 바이러스 증식을 현격히 억제할 수 있는 나노미터 크기의 건조염이 코팅된 마스크를 개발함으로써 코로나19 감염으로부터 국민을 보건 환경적으로 보다 안전하게 하는 동시에 기능 및 가격 측면에서 매력적인 제품을 시장에 출시함으로써 시장을 선도하는 사회적
혁신을 유도하고자 합니다. 어떤 원리로 바이러스를 걸러내나요? 통상적으로 마스크 제조에 사용되는 원단을 사용하면서 가격 부담이 없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일반적으로 안전하다고 인정되는 물질 중 매장량이 방대하여 손쉽게 구할 수 있는 것에 적정 에어로졸 기술을 적용함으로써 마스크에 부착된 바이러스가 나노미터 크기의 건조염에 의한 삼투압 불균형이 발생하고 물질적 충돌 손상 및 나노미터 크기의 건조염 표면에서 염소이온 수분복합체 노출에 의해 바이러스가 손상되는 기전을 갖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어떤 계획이 있으세요? 내수뿐만 아니라 수출까지도 내다보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글로벌 진출 및 해외 주요 국가로의 진입을 돕는 PCT 출원을 마치기도 했습니다. 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안경을 쓰거나 렌즈를 끼는 불편함을 덜기 위해 시력 교정술을 고려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에 따라 최근에는 라식이나 라섹 수술을 했다는 사례를 자주 접하는데요. 자, 그래서 이번에는 시력 교정술을 올바르게 받는 방법부터 수술 후 관리까지 자세히 알아봤습니다. 최근 텔레비전이나 컴퓨터, 스마트폰 사용이 일상화되면서 눈에 큰 피로를 주는 블루라이트에 노출되는 시간 역시 증가하고 있다는데요. 이에 현대인들의 눈 건강에 적신호가 켜졌습니다. 중장년층은 물론 젊은 층까지 나이를 불문하고 시력이 떨어지고 근시 위험이 커지면서 시력 교정술을 찾는 사람들이 많아졌다는데요. 우리가 사물을 볼 때 빛이 각막과 수정체를 통해 망막에 정확히 맺혀야만 가장 우수한 시력을 얻을 수 있으며 이를 정시라고 합니다. 정시가 아닌 골절 이상의 종류에는 근시, 원시, 난시가 있는데 근시는 상위 망막 앞쪽에 맺히는 것이고 원시는 뒤쪽에 맺히는 것이며 난시는 수직축과 수평축이 다르게 맺히는 것입니다. 따라서 근시, 원시, 난시가 있는 경우에는 시력이 많이 저하되게 됩니다. 시력교정술이란 이러한 근시, 원시, 난시와 같은 골절 이상을 교정해 주어 시력을 회복시켜주는 수술을 말합니다. 시력 교정술을 진행하기 전 기본적으로 시력 검사부터 굴절 검사, 안압 검사는 물론 초음파 각막 두께 검사와 시신경 단층 촬영 등 정밀한 검사를 받은 후 진료를 보게 된다는데요. 검사를 바탕으로 현재 각막 상태와 추정 절삭량, 그리고 잔여 각막을 평가해 환자에게 맞는 수술을 진행한다고 합니다. 시력 교정술은 크게 라식과 라섹, 렌즈 삽입술로 나눌 수 있다는데요. 우선 라식 수술은 각막 절편을 생성하여 각막 실질에 레이저로 굴절량만큼 교정한 후 각막 절편을 다시 덮어주는 수술이라는데요. 통증 부담이 적으며 시력 회복도 빠른 것이 특징이지만 각막 두께가 얇은 경우 수술이 어려울 수 있다고 합니다. 라섹 수술은 각막 절편을 만들지 않고 각막 상피를 벗겨내어 시력을 교정하는 수술법인데요. 잔여 각막을 많이 남기면서 수술이 가능하기 때문에 각막 두께가 얇거나 외부 충격에 노출된 사람에게 적합한 수술이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렌즈 삽입술은 무엇일까요? 렌즈 삽입술은 각막을 레이저로 깎는 라식, 라섹 수술과는 달리 각막은 그대로 둔 채 렌즈를 눈 속으로 삽입하는 수술입니다. 초고도 근시, 초고도 난시 같은 경우 또는 각막 모양이 안 좋거나 얇은 경우에도 수술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만에 하나 수술 결과에 불만족 시 렌즈를 제거하면 원래대로 돌아온다는 장점도 있습니다. 하지만 가격이 상대적으로 비싸며 눈 속으로 렌즈를 넣기 때문에 감염이나 백내장, 녹내장, 각막 내피세포 감소와 같은 합병증이 드물지만 발생할 수 있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자신의 눈에 맞는 시력 교정술을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모든 수술 이후 관리가 중요하듯 시력 교정술 사후 관리에 신경 써야 한다는데요. 가장 중요한 것은 감염 예방을 위해 약 일주일간 눈에 물이 들어가지 않게 조심해야 하며 눈을 세게 비비거나 부딪히지 않게 주의해야 합니다. 또한 처방해드리는 약약을 시간에 맞춰 점안해 주시는 것도 매우 중요합니다. 자외선의 경우 각막 혼탁을 발생시킬 수 있기 때문에 수술 후 라식은 최소 한 달, 라섹은 3달 동안 외출 시 자외선 차단 안경이나 선글라스를 착용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시력이 좋지 않아 시력 교정술을 고려하고 있는 사람이라면 안과 전문의에게 정밀 검사를 받은 후 자신에게 맞는 시력 교정술을 진행하길 바랍니다.
이영섭 원장과 함께 자세한 말씀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시력 교정술을 받는 사람들이 증가하고 있는 이유가 뭘까요? 2012년도 국민건강통계에 의하면 우리나라 10대 근시의 유병률이 80%가 넘는다고 하였으니 아마 최근에는 더 증가했을 것입니다. 우리 눈은 야외의 가시광선에 노출이 되어야지만 도파민의 분비가 원활하게 되어 근시 진행을 억제할 수가 있는데 우리나라 10대 청소년들은 아무래도 어쩔 수 없이 높은 학구열 덕분에 실내 생활이 주가 되기 때문에 근시가 진행할 수밖에 없습니다. 또한 최근에는 스마트폰이라든지 태블릿과 같은 스마트 기기를 가까이서 오래 자주 보기 때문에 당연히 조절 시간의 증가로 인해 근시가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시력 교정술은 언제부터 가능합니까? 네, 일반적으로는 만 18세 이상부터 시력 교정 수술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20대 초반까지도 근시가 증가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검사를 통해 근시의 진행이 완전히 멈추었다고 판단되었을 때 수술을 받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최근에는 어떤 시력 교정술을 많이 시행하고 있습니까? 기존의 라식처럼 넓게 절편을 만드는 방식이 아니고 2에서 3mm 정도 아주 작은 절개를 통하여 레이저로 조사된 디스크를 제거하는 방식으로 수술합니다. 수술 후 통증이 거의 없으며 시력 회복 속도 또한 우수하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난시가 많은 경우 수술 결과가 좋지 못할 수 있으며 상대적으로 비용이 비싸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시력 교정술을 고려하는 분들께 어떤 조언을 해주고 싶으세요? 첫 번째로는 최신 장비입니다. 검사 장비 및 수술 장비도 계속 새로운 모델들이 출시되고 있고 당연하게도 그 이전 모델들의 단점을 보완하고 보다 더 정확한 결과값을 얻을 수 있도록 진화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숙련된 검안사입니다. 아무리 검사 장비가 발달했다고 하더라도 검사하시는 분의 숙련도가 떨어지면 당연히 검사 결과값이 좋지 못할 수밖에 없습니다. 세 번째로는 경험 많은 의사입니다. 최신 장비를 보유하고 있고 숙련된 검안사가 정확한 검사 결과를 얻었다고 하더라도 결국에는 의사가 최종 판단을 하여 수술을 진행하기 때문에 의사의 경험도가 매우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시력 교정 수술을 받기로 결정을 하셨다면 방금 말씀드린 세 가지 포인트를 잘 확인하시어 수술하시면 보다 더 좋고 안전한 결과를 얻으실 수 있습니다. 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코로나19로 인해 대면 접촉을 꺼리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이에 따라 가상 공간에 대한 관심이 커지면서 메타버스가 주목받고 있다는데요. 자, 그래서 이번에는 비대면으로 관광과 쇼핑을 즐길 수 있는 메타버스 서비스를 개발한 곳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 비대면 세상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는 현실에서 활동하는 시간을 디지털 공간에 할애하고 있는데요. 새로운 환경이 가져다준 디지털 세상으로의 길 한가운데에는 메타버스 세계가 존재한다고 합니다. 메타버스란 가상 세계와 현실 세계를 연결하는 보다 확장된 공간을 말하는데요. 이제는 메타버스를 통해 전 세계 수많은 사람을 만날 수 있게 되었다고 합니다. 더 나아가 자신의 개성을 드러내는 하나의 수단으로 자리 잡았으며 가상 공간에서 만난 사람들과 새로운 인간관계를 형성할 수 있게 됐다는데요. 이러한 가운데 메타버스 기반의 여행 서비스를 개발한 곳이 있다고 해 찾아가 보았습니다. 저희 회사는 가상, 증강, 혼합 현실 등 소위 최근에 이슈가 되고 있는 메타버스 기술과 함께 교육 서비스를 하고자 설립한 회사입니다. 다양한 교육이 있지만 그 중에서도 저희가 만든 솔루션이나 자체적으로 서비스하는 플랫폼을 다양한 사람들이 잘 사용할 수 있게끔 교육을 하는 것이 저희에게 중요한 부분입니다. 저희가 서비스하는 첫 번째 플랫폼이 관광과 라이브 커머스를 융합한 메타버스 서비스입니다. 재미와 간편함을 추구하는 MZ세대의 직원들을 포함해 일본어와 중국어, 영어 능통자 등 글로벌 서비스를 하기 위한 최적의 구성원으로 이루어진 이곳. 4차 산업혁명 기술 중에서도 빅데이터와 인공지능 기술을 기반으로 해서 솔루션을 개발하고 잘 사용할 수 있도록 컨설팅도 하는 사업을 하고 있다는데요. 지금까지 쌓아온 노하우를 바탕으로 최근에는 양방향 문화 메타버스 서비스를 만들었다고 합니다. 양방향 문화라는 말이 조금 낯설기도 하실 겁니다. 사실 기존 IT 기술은 일방적으로 사용자와 운영자의 어느 한쪽 방향으로 흐르게 됩니다.
비대면은 이러한 흐름을 양방향으로 바꾸어 주었습니다. 그리고 저희 회사는 문화라는 콘텐츠를 다루는 회사입니다. 그리고 그 중에서도 관광이라는 카테고리를 현재는 첫 번째 아이템으로 정해서 서비스를 운영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말하는 양방향 문화 메타버스를 조금 풀어서 말하자면 비대면으로 관광과 쇼핑을 즐길 수 있는 가상 확장 세계라고 정의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양방향 문화 메타버스 서비스는 코로나19로 인해 한국을 못 오는 외국인 관광객들에게 한국에 올 수 있는 그날까지 온라인을 통해 오감 체험이 가능한 랜선 여행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합니다. 과거 한국에 와서 살 수 있었던 제품들을 여행과 함께 쇼핑할 수 있도록 해당 외국인들의 언어가 가능한 가이드가 소개해준다는데요. 거실이나 침실, 사무실 등 시간과 장소에 상관없이 라이브로 여행을 즐기면서 쇼핑을 하고 구매한 제품은 며칠 후 집에 도착한다고 합니다. 해외에서 먼저 서비스를 생각하고 있는 만큼 공감할 수 있는 재미가 뭐가 있을까 고민하다가 보드게임 형식의 소개 자료도 제작해 나중에 한국에 와서 국내 다양한 곳을 여행하고 스탬프도 받고 완성된 리플렛을 제출하면 다양한 경품도 받을 수 있게끔 진행할 예정입니다. 코로나19로 혼란스러워진 세상은 디지털로 무장된 무한한 가상 공간이 펼쳐지고 있는데요. 메타버스 기반의 다양한 서비스가 우리의 삶에 어떤 즐거움을 가져다 줄지 기대해 봅니다. 김재헌 대표와 함께 자세한 말씀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양방향 문화 메타버스 서비스를 개발한 이유가 뭘까요? 제가 20년 동안 ICT 분야에서 한국과 해외로 왔다 갔다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대학원에서는 한국과 일본, 중국의 문화, 경제, 정치를 전공하고 있고요. 제가 여행이라든지 영화를 좋아합니다. 근데 코로나 상황이 된 다음에는 이제 영화만 보게 됐고요. 이 상황이 저뿐만이 아니고 세계 모든 분들이 같은 상황에 처해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러면 현재 상황이랑 코로나가 끝난 다음에 이러한 분위기를 넘어서서 함께 즐길 수 있는 요소가 무엇일까라고 고민을 했었고, 저희가 가지고 있는 노하우를 충분히 활용을 하면서 함께 즐길 수 있는 요소가 무엇일까라고 고민을 하다가 양방향 문화 메타버스를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이 서비스로 어떤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까요? 서비스 기획을 했을 때 여행 가이드분들과 여행업에 종사하시는 기업들이 많이 어렵다는 정보를 사전 조사를 통해서 저희가 알게 되었습니다. 정부에서도 생각하고 있는 그 고용 정책이라든지 그 다음에 소상공업 분들을 어떻게 활성화해야 되는지 그런 부분들을 많이 고민을 하시는데, 그런 부분들이 저희가 기획하는 부분과 같이 통했고요. 어렵게 국가 자격증을 취득하신 가이드분들, 그 다음에 외국어를 잘하시는 분들, 그 다음에 해외 경험이 있으신 분들, 이런 분들한테 수익 무대를 저희가 제공할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했었고, 더불어서 중소기업 분들이 가지고 있는 제품들을 해외에 판매를 할 수 있는 루트를 제공할 수 있겠다라는 부분과, 더불어서 지역경제 활성화와 한국의 아름다운 장소를 세계에 알릴 수 있겠다라고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자, 앞으로는 어떤 계획 있으세요? 예, 올해 저희가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관광공사가 주최했었던 성장관광벤처기업에 선정이 됐습니다. 그리고 서울관광재단에서 진행을 했었던 뉴노멀 콘텐츠 사업에도 저희가 선정이 됐었고요. 이런 부분들을 통해서 리플렛, 홍보 영상, 홈페이지, 그 다음에 온라인 마케팅 쪽에 현재 지원받아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바탕으로 해가지고는 현재 지자체들과 함께 업무 제휴를 통해서 지역사회 소개라든지 중소기업 소개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진행을 하고 있고요. 더불어서 중소기업이 가지고 있는 제품들을 저희가 확보를 해서 해외에 판매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도 거의 완성 단계에 있습니다. 성공적으로 해외 서비스가 안착이 되면 같은 양식으로 해서 한국에도 서비스를 할 예정이고요. 여기에서는 이제 관광을 시작으로 해서 여가라든지 의식주와 필요한 여러 부분들을 같이 접목할 예정입니다. 한국을 통한 글로벌 컨텐츠 기업이면서 그러한 컨텐츠들을 전문적으로 만들 수 있는 교육까지 할 수 있는 그런 기업으로 성장해 나갈 예정입니다. 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도로나 인도, 건물과 건물 사이에는 경계를 구분하는 경계턱이 있습니다. 차도에서 인도를 통해 진입하기 위해서 또는 인도에서 건물 내부로 진입하기 위해서는 높고 낮은 진입턱을 넘어야 하는데요. 문제는 경계턱으로 인해 넘어질 뻔한 사례가 점점 늘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게다가 다리가 불편해 지팡이에 의존해야 하는 노인이나 시각장애인을 비롯해 무거운 카트를 들고 이동하는 사람이나 유모차, 휠체어를 이동시킬 때 경계턱이 높아
이동에 어려움을 느끼는 경우가 많다는데요. 경계턱으로 인한 이동의 불편함,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전북 익산에 위치한 한 약국. 출입문 앞에 높은 턱이 있어 약국에 방문하는 사람들이 보행에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종종 있었다는데요. 이에 문 앞에 디딤판 설치를 의뢰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디딤판 대리점주가 직접 방문해 디딤판을 설치하는데요. 조립 제품이기 때문에 설치가 뚝딱. 고무판으로 제작된 디딤판으로 소음이 나지 않고 불규칙한 경사로에서도 높낮이를 편리하게 조절할 수 있어 호환성이 뛰어나다고 합니다. 실내나 실외의 높은 턱으로 인해 넘어지거나 보행에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이 늘면서 디딤턱 설치 문의가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직접 현장에 가서 설치를 하고 있는데 많은 사람들이 안전하게 이동할 수 있고 높낮이 조절도 가능해서 만족해 하십니다. 전북 익산에 위치한 한 유치원. 아이들이 즐겁게 유치원 생활을 누릴 수 있도록 재밌는 프로그램을 비롯한 다양한 교육 행사를 진행하고 있다는데요. 이곳에서는 아이들이 안전하게 걸어 다닐 수 있도록 경계턱이 있는 부분에 디딤판을 설치했다고 합니다. 무대의 턱이 있어 우리 아이들이 종종 넘어지는 경우가 있었는데 디딤판을 설치한 후 자유롭게 활동하는 모습이 너무너무 좋았습니다. 안전하고 편리하게 보행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디딤판. 이 발명품을 개발한 문동희 대표를 만나봤습니다. 전북 익산에서 사람들의 더 나은 삶을 위해 설립한 개발 전문 기업입니다. 우리 선조들이 호미, 칼 등 제대로 모양을 갖출 때 쉼 없는 당금질과 두드림으로 정성을 다하는 숭고한 정신을 가지고 있었듯 저희 기업 역시 개발하는 제품의 이러한 정신과 가치를 이어받고자 합니다. 창의적인 생각과 노하우를 통해 디딤판을 선보였다고 하는데요. 빨간색, 파란색, 초록색 등 색상이 다양하며 실내와 실외의 턱에 설치하는 장애인 경사로 기준법을 충족하는 제품이라고 합니다. 게다가 반영구적인 철판을 사용하고 대기업 타이어 제조 회사의 원자재로 고무 보일을 제작하여 미끄러짐이 없고 고정력이 좋다는데요. 저희가 개발한 디딤판은 특허받은 제품이며 측면 경사 날개 옵션으로 휠체어와 카트가 어느 방향이나 쉽게 진입할 수 있고 약 200kg의 무게를 버틸 만큼 튼튼합니다. 그리고 저희가 개발한 디딤판은 실외는 물론 실내에서도 설치가 가능한 높은 퀄리티를 자랑하고 있습니다. 참신한 아이디어로 현대인들의 생활을 좀 더 편안하고 즐겁게 만드는 방법을 찾기 위해 노력하는 이곳. 디딤판이라는 발명품을 만들기까지 많은 어려움이 있었다는데요. 저는 제품을 개발하면서 투자와 설계, 특허, 홍보까지 많은 부분들을 혼자 해결할 수 있는 시간이 부족해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그러한 어려움에도 많은 사람들의 격려와 응원을 받아 디딤판이라는 제품이 완성되었고 출시를 했을 때 많은 고객들의 긍정적인 반응에 제품에 대한 큰 자부심을 갖게 되었습니다. 보행자의 안전을 고려해 만든 디딤판. 앞으로도 디딤판같이 생활에 유용한 다양한 발명품을 개발하길 기대해 봅니다. 향후 전국적으로 디딤판 수요가 확산이 되면 해외 시장에도 진출할 계획입니다. 또한 혁신적인 기술을 비롯해 다양한 아이디어 상품의 특허를 출연해 대중들에게 선보일 예정입니다. 음식에 새콤한 맛을 더해주는 식초는 다양한 활용이 가능한데요. 우선 시든 채소는 식초와 설탕을 탄 물에 담가두면 삼투압으로 인해 싱싱해지고요. 덜 익은 김치로 김치찌개를 끓일 때는 마지막에 식초를 몇 방울 떨어뜨려주면 유기산으로 인해서 마치 신김치로 끓인 것 같은 맛을 낼 수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달걀을 삶을 때 식초와 소금을 넣어주면 깔끔하게 껍질을 제거할 수 있다고 하니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다음 시간에도 다양한 소식 가지고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